저희 회사가 유현진 선수의 그 소속사 김하성 선수도 있고. 역시 퀄리티 있는 회사예요. 좀만 기다려. 네. 한 달 안에.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여러 골프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창 해설위원. 골프 생각보다 많이 넣으셨던데요? 원래 한 몇 타 정도 치세요? 원래 한 134타 정도 치는데 134면은 다 양파에도 144인데. 지금 좀 좋아졌어. 한 110개 정도. 그러면 저한테 지시겠네요? 맞짱 한번 뜹시다. 그럼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 저기 봉중근, 저기 박용택. 용택은 또 이거 보면 욕하겠다. 박영택 선수 훨씬 잘 치시더만요. 거기. 아무튼 그래서 요새 골프에는 뭐 고정 자리를 노린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근데 항상 이게 가서 네. 땅만 파다 오고 저기 뒷땅 쳤더니 두더지 한 마리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사람 아닌 것 같아. 좀만 기다려요. 네. 한 달 안에. 있겠습니다. 한 달 안에.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스토킹 왜 이렇게 저희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었냐면 역대 최연소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20대의 선수를 모셨습니다. 특히나 현직 메이저리그입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호이팍 박효준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카메라 보면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츠버그 박효준입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잘 부탁드리고 좋은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현직 메이저리그니까 또 영어로 또 영어를? 또 한국 사람한테 제 영어를 잘 못하겠는데 아유, 어떤 말 해야 될지 다 모르겠는데. 알아듣니까. 게리코라고 바우어 뭐 커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스토킹 지금 시청 지금 뭐 다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디디 그레고리우스한테 인사한다 생각까지. 스넬도 저번에 댓글 남겼고. 스네일도? 블랙 그래요? 스넬하고 뭐 다 남겼으니까. 나는 형이 그 선수들을 다 아는 것도 신기해. 나 메이저를 잘 많이 봐. 그래. Hey, what's up, guys? And I hope you guys see you soon. And that's it.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친구들한테 보고 싶다고 얘기한 건데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영어 되게 순발력이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 시즌에 정말 메이저리그 보시는 팬분들이 박효준 선수 콜업돼서 뭐 좋은 기업들도 함께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메이저리그로서의 어떻게 보면 시즌 정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 와서는 야구랑은 조금 멀리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예 쉬는 것보다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계속 쉬고 있고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하고 조금씩 더 시간 보내려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등록명이 호이팍이에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거 예전부터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첫 여권을 만들 때 그 만들어 주시는 분이 이제 호이팍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왜냐면 HY 하면 효인데 효 발음을 외국인 분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OY가 어떻겠냐 이게 약간 닉네임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좋아요 하고 이제 HOY가 됐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저가 호이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메이저리그 올라갔을 때도 거기서도 또 추천 아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호이준 팍보다 호이팍이 어떻겠냐. 그래서 나 상관없다. 너네 편한 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그래서 호이팍이 됐던 것 같아요. 난 둘리를 좋아해서 호이. 그러니까요. 어릴 때 둘리를 좋아하면 호이 할 수 있죠. 특히나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귀국은 정말 금이환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귀국할 때도 많은 기자분들도 갔었고 뭐 부모님이 꽃다발 전달하는 행사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공항 들어올 때는 그 전이랑 어떻게 좀 느낌이 달랐었나요? 되게 원래는 편하게 들어왔었죠. 들어왔었고 근데 이번에는 짐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유리창이니까. 그래서 봤는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보니까 갑자기 나가는 순간 이제 플래시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당황을 했었죠. 당황을 했는데 최대한 당황을 안 한 척 하면서 이제 무표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익숙한 것처럼 되게 여유로운 척하고 이처럼.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영상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도 이제 기자님들하고 그냥 인터뷰하는 식으로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의미가 있던 해였던 게 저가 이제 미국을 간 이유도 이제 저가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시즌이 취소됐었는데 아예 시즌이 안 열렸었죠. 그래갖고 혼자 마인드 컨트롤이랑 되게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걸 많이 했었었는데 저 계획했던 게 그대로 된 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트리플 A에서 시작해서 초반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줘서 어떻게든 양키스에서 한 게임을 뛰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 정말 한 게임만 뛰었어요.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니까. 그러니까 한 10게임이라도 뛰을걸. 10게임 목표를 잡았으면 10게임 뛰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일단 저 목표를 이뤘었고 그런 쪽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말은 뭐 한 게임 하자. 솔직히 나도 어릴 때는 내 저 메이저리그에서 다 원아웃이라도 잡아왔으면 좋겠다. 제 모든 야구 선수는 그럼요. 진짜 그게 꿈이잖아. 메이저리그에서 단 원아웃이라도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 특히나 또 부모님이 꽃다발을 전달하는 행사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귀국할 때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모든 게 막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꽃다발 주는 것도 그렇고 막 원래 그랬었는데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애교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막내기도 하고 특히 제가 막 잘못했을 때 이렇게 애교를 많이 부리는 편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저 미국에서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무뚝뚝해지는 약간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본 것도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엄마한테 그러냐 약간 하는 게 그때 그만큼 많이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일 좋은 점은 뭔가요? 무엇보다 이것도 음식인 것 같아요. 네, 음식이 아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음식이 많이 그리웠었었는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한식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되게 저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저요? 이거 보통 외국인 선수들한테 물어보는 그러니까 질문인데. 저는 한국 음식은 일단 국밥을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면 제가 살을 찌우려고 매년마다 이렇게 노력했었어요. 근데 국밥만큼 이제 좀 물리지 않고 약간 살을 찔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없더라고요. 국밥만큼. 네, 되게 추억의 맛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요즘도 뼈 해장국 드세요? 네,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게 마이너 리그에 있을 때 한국에 딱 귀국했을 때 되게 좀 싸늘하 차갑잖아요. 기자들이나. 근데 이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런 기자들이 있을 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제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관심들도 되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저는 아직 그냥 예를 들면 약간 애송일 뿐인데 저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갖고 이렇게 관심 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또 하나 궁금한 게, 너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네, 많이 해주세요. 학주나 막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다 이제 한국 가서 이제 프로야구에서 이렇게 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고 약간 뭐 한국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생각은 무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메이저리그도 콜업이 안 되고 있고 학주나 이런 애 와서 이제 한국 야구에서 잘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3년 정도 때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이제 미래라고 해야 되나?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비전 같은 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양키스랑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계약상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쉽게 갈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제 상태가.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을 비웠죠. 이번 시즌 시즌 전의 얘기인데 시즌 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약간 반포기 상태로 시즌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더 성적이 잘 나는 거예요. 더블에서 올스타도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하나 배운 게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되는구나. 너무 욕심 갖고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었고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코앞인 거예요. 메이저 코앞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혼자 있는 시간 많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막 현실을 봐야 될 때가 있고 꿈을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삼자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이제 막 현실을 되게 얘기했었어요. 한국 와야지, 한국 와야 된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반반이었었는데 저는 그냥 바보같이 그냥 꿈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덤덤하게 그냥 계속 꿈을 쫓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이렇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꿈을 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마인드. 뭔가
96년생의 선수를 인터뷰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야구를 다 해놓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KBO 리그 팀들 중에 어디 팬이었어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팬은 없는데 네. 어렸을 적에는 이제 LG 팬이었어요. 그러면 네. 심창현 많이 봤었죠. 아, 정말 많이 봤었죠. 나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지? 효준 씨? 그냥 효준아 이렇게 해주면 편할 것 같은데. 효준아? 이거 또 보는 분들이 또 불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둘이 합의를 했는데 왜 보는 분들이 그러는? 전 괜찮습니다. 전 어, 괜찮습니다. 메이저리그가 괜찮다고 했어요. 네, 토달지 마요. 달려가서 방송 먹일 테니까. 스토킹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전에는 몰랐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듣게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다가 이 스토킹 섭외가 왔다 그랬을 때 한 번에 출연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가 됐나요? 어떻게 과정이 어땠나요? 항상 이제 물어보는데 네. 저한테 이게 물어보는데 저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저가 의사 표현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 그래서 네 하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야 그렇게 회사에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그랬던 것 계신 같아요. 거군요. 그랬던 것 같아서. 거의 회사가 유현진 선수의 그 소속사 네, 김하성 선수도 있고 역시 퀄리티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 훌륭한 유현진 회사예요. 친형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진이 좀 내보내주세요. 네, 톡을 했는데 답장이 나 우체통에 넣을 뻔했어. 편지로. 와. 카톡으로 했는데 난 편지로 다시 우표 붙여서 날라오는 줄 알았어. 이제 첫 번째 순서 독한 프로필을 할 시간인데 독한 프로필이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제가 일대기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후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박효준 1996년 4월 26일생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야탑고 시절 한국 아마야구 역사상 최고 수준의 5툴 유격수로 평가받으며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주목을 받게 된 박효준. 그에게 관심을 가진 구단만 해도 양키스, 샌디에고, 텍사스, 템파베이,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다저스 등 수많은 팀인데요. 그의 선택은 월드시리즈 최다 우승팀인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 116만 달러의 계약에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게 됐지만 현실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효준을 기다리고 있던 건 루키리그, 로우 싱글A, 하이 싱글A, 더블 A, 트리플 A 등 수많은 마이너리그 단계들이었는데요. 심지어 2020년은 코로나로 마이너리그 전체 취소,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는 소속팀 양키스까지 휩쓸었고 이 상황 속이 오히려 박효준에겐 기회가 됐는데요. 코로나 특별 규정으로 양키 스타디움으로 향한 박효준은 대타로 나서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지만 결과는 초구 1루수 땅볼. 짧았던 메이저리그 맛보기 이후 다시 마이너행을 통보받으며 실망했을 박효준에게 갑작스러운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기회의 땅 피츠버그에 입성하게 된 그는 해적단의 일원이 되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첫 안타, 첫 득점, 첫 타점, 첫 홈런까지 드디어 빅리그에서 의미 있는 수확을 얻으며 45경기에 출전, 값진 경험을 쌓았습니다. 미국 진출 당시 3년 후 메이저리그를 밟겠다던 박효준 기다린 시간은 무려 7년. KBO에 있었다면 FA 대박을 터뜨렸을지도 모를 시간이었지만 막연한 기다림을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은 끝에 결국 꿈을 이뤄낸 박효준 선수. 다음 시즌에는 더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길 바라면서 독한 프로필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 아웃사이더나 아웃사이더. 와, 깔끔하게 네, 정리해드렸는데 야구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공부하는 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막 데리고 다녔었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었는데 야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저 영어 학원을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땡땡이를 치고 놀고 있었죠. 이제 옛날 100원 넣고 이제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앞에 막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큰 그림자가 딱 저 뒤로 오더니 딱 보니까 엄마인 거예요. 박효준 따라와 하더니 이제 저가 가동초등학교 출신인데 가동초등학교 이제 야구부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감독님이랑 얘기하더니 저 그때부터 테스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고 막 공을 던지고 하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천천히 뛰었거든요. 근데 저가 제일 빠른 거예요 거기서. 제일 빠르고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6시면 운동이 끝났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집을 가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집에 오면 9시인 거예요 항상. 끝나고 나서도 야구 재밌으니까 계속 혼자 벽치기 하고 놀았던 거죠. 네, 그렇게 아마 이제 땡땡이로 인해서 시작하게 됐었죠. 내가 계속 오락실만 가니까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신경이 원래 좋았었나요? 그렇게 야구부 가기 전에도? 근데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어렸을 때 막 아기 때부터 막 나무 타고 놀고 막 진짜 거짓말 2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즐겨서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 그걸 네. 즐겨 하셨다고? 네. 그럼 파쿠르나 뭐 클라이밍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거 했어도. 오. 아니 오늘 들어오실 때 보니까 키가 엄청 크시던데 키가 184? 4. 아 184요? 8은 아니고 네 4. 오, 진짜 커 보이다. 응, TV에서 봤을 때는 아 미국 선수 너무 크니까 그런가 보다. 저거 나도 비율- 굉장히 네. 좀 왜소해 보였는데. 비율이 똥인 것 같아요. 오. 비율이 아니 진짜. 비율보다 나 깜짝 놀랐어. 키 커가지고. 그럼 어릴 때는 체구가 어땠었어요? 저가 진짜 엄청 작았었어요. 엄청 또래보다 엄청 작았었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155였어요. 진짜 그때까지 작았었죠. 나랑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지? 네. 그게 이제 커가면서 네. 남자들 한 번에 많이 큰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한 번에 10 몇 센치가 컸어요. 아 1년 네, 만에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야구 선수로서 재능이 이제 좀 부각되기 시작했었나요? 그걸 제 입으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원래 다 항상 아, 그래요? 본인들이 다 네. 얘기해서 나 중학교 때 장난 아니었던 아 그래요? 거 아, 저는 얘기하세요. 초등학교 때 이제 막 홈런 치고 이런 힘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야구 하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으면 약간 그런 센스 같은 게 좋았던 것 같고 어렸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붙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가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효준 선수의 승부욕을 보고 부모님이 아 너는 야구에 올인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맞나요? 네, 그것도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욕심이 되게 많은데 그게 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와 이제 저가 되게 많이 뺀질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운동할 때. 근데 그러면서도 할 때는 진짜 내가 얘보다 더 한 개라도 더 많이 해야지, 막 몇 개라도 더 많이 해야지 약간 이런 욕심도 있었고 전 누구보다 막 더 잘하고 싶었죠. 저가 막 최고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저가 미국을 택한 그런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이 본받아야 돼. 진짜 다르네요. 이게 남들보다 안타를 더 치겠다, 홈런 하나 더 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훈련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더 뭘 해야지. 확실히 이렇게 성공하는 선수들은 좀 다르긴 다르네요. 맞아. 이런 마인드 필요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잠신중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매송중학교로 전학을 네. 갔잖아요. 네. 이유가 뭐였나요? 서울에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음. 계속 서울에서 지낼 줄 알았는데 저 고등학교를 이제 야탁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이 결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한 번에 야탁고등학교 가는 게 안 된다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네, 다른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친구 야탁고 가는 친구들도 다 이제 매성중학교로 전화를 가서 네. 거기서 올라가는 이제 형식으로 됐던 것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진학이 이미 그치, 결정이 그치. 돼 있었군요. 네네. 야탑고를 가기로 선택한 이유는 뭐였나요? 거기 야탁고 감독님이 저희 가족분이세요. 아, 네, 가족분이 그러니까 가까운 그 친척은 아닌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야탁고를 가게 된 게 좀 빨리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김하성 선수랑 같이 또 이제 야탑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역에 야탑고 출신 선수가 2명이 가 있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김하성 선수랑 좀 같이 키스톤 콤비를 했었었나요? 그쵸. 그때부터 같이 시합을 뛰면서 저는 3년 내내 이제 같이 저는 2년이죠 하성형 저는 2년 동안 하성형 같이 경기를 나갔던 것 같아요. 와 오른쪽이 김하성 선수고, 야, 진짜 야구 명문이네. 야 메이저리거 2명을. 동아시아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광주 일고 다음으로 야탁고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냥 동상고 아마 동상고랑 집안이요. 와, 그 당시에 유격수는 그럼 누구였어요? 저가 아마 1학년 때부터 유격수를 봤던 것 같아요. 오. 김하성 선수는 그러면 3루? 네, 하성형 3루 보고. 근데 야탁고 그 김성룡 감독께서 말하기로는 박효준이 1학년 때부터 유격수를 봐서 김하성이 섭섭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네, 당연히 이제 하성형 입장에서 당연히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면 후배가 이제 유격수를 보고 내야수의 핵인 유격수 자리를 보고 있는 거 당연히 섭섭한데 이제 저희 학교 애들은 다 알았던 게 팀 사정상 이제 하성형이 수비가 좋다 보니까 팀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막 저가 더 뛰어나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3루 볼 친구가 없었고 2루 볼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하성형이 거기를 이제 메꿔 줬던 거죠. 김하성 선수가 어찌됐건 KBO 리그에서 뛰는 걸 계속 히어로즈에서 뛰는 걸 계속 봤을 거고 얘기 들었을 거고 그러다 샌디에고랑 이제 계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능력 있는 선수들은 거기서만 있으면 이제 다른 야구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도전할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다 보니까 저는 되게 응원했었죠. 응원하고 되게 저는 전부터 원했었던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같이 야구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하성이랑 또 야구를 같이 하고 싶었었어요. 마이너리그에 7년간 있었잖아. 네. 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한국 KBO 리그에 가고 싶어하는 선수도 꽤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공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니까. 옛날에는 저가 7년 전까지만 해서 저가 1, 2년 차 때는 그런 게 막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가 레벨이 올라가고 이제 연차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저한테 다 달라붙는 거예요. 야 호이 너 이제 에이전트한테 좀 도와달라 해라. 나 한국 가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오늘은 막 이제 한국팀 어디에서 스카우터가 여기 경기 보러 오는데 나 좀 봐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국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을 되게 무시했는데 맞아. 여기서 이제 자라서 돈 많이 받고 다시 메이저리그 막 가고 하는 거 이제 외국인 선수들 오히려 한국 가고 싶어 한다니까. 다시 김하성 선수 얘기를 좀 돌아오면 이제 다음 시즌이 돼서 피츠버그랑 샌디에고랑 둘 다 내셔널리그 팀이니까 붙을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후로 같이 야구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너무 행복하게 야구를 했었거든요. 하성 형이랑 같이 야구할 때는. 그래서 물론 다른 편이긴 하지만 다른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붙는다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그림 같아. 왜냐면 추신수랑 이대호랑 대호가 1루에 있고 신수가 1루 주자 나갔을 때 사진 딱 그때 시켰을 때 그거 맞아. 와 쟤네 둘이 어렸을 때부터 부산고 이런 맞아, 시절 맞아. 오, 멋있더라고. 다시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돌아와서 고3 때 타율이 와 3할 9푼 1리 OPS가 1.372였어요. 와 저희 영상도 뭐 준비를 했는데 아니 와. 엄청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이게 타율이 3할 9푼 1인데 OPS가 뭐야 1.3. 벌써 2루 돌아서 3루까지 간 거야? 그 영상을 보기엔 엄청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진짜. 장타력도 좀 고등학교 때부터도 있었나 보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스카우터들이 좀 이게 좋게 봐준 것 같아요. 좋은 점수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말랐고 아직 말랐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고3 때 키가 몇이었니? 고3 때 똑같아요. 183, 4. 오. 네. 이렇게 이 고등학교 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박효준 선수인데 야탁고등학교가 미국에 전지훈련 갔을 때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관심을 좀 많이 보였다.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맞죠. 그때 기분이 어땠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었었어요. 저는 어렵기도 어렵고 그렇게 한 번에 막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기 이게 이제 뭐라 해야지? 시합 때 잘 못 보여줬었죠. 초반에는. 근데 제가 또 생각을 바꾼 게 오히려 이걸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 거를 더 큰 관심과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건데 지금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히려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내가 잘한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계속 즐겼던 게 조금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을 보였던 팀들 뭐 생각나는 구단은 한 몇 개 정도 있었나요? 일단 30개 구단이 맨 처음에 다 왔었었고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걸러지다가 15개 팀 이렇게 점점 낮춰지다가 마지막에 3파전이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이제 어디 팀이었어요? 양키스랑 샌디에이고랑 텍사스 4파전이요. 텍사스랑 클리브랜드 마지막까지 네 팀이 남았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었죠. 솔직히 메이저리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양키스밖에 잘 모르니까 양키 최고팀이고 전 최고팀에서 최고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 어린 생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냥 어린 생각이었죠. 말씀해 주셨던 팀들 다 오고 컵스는 고1 때부터 신상 명세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야구 선수라면 모두 꿈꾸는 게 최고의 리그고 메이저리그를 꿈꾸지만 막상 어린 나이에 메이저리그를 가겠다. 왜냐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전례들 때문에 이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저희 가족 자체가 생각했던 게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값지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경험을 되게 중요시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성공을 하면 더 좋겠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저한테는 되게 엄청 값진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했었고 물론 실패를 생각하는 것보다 성공을 먼저 생각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만큼 나 가족이 욕심도 있었고 되게 자신도 되게 많았었죠. 계약할 때 당시에. 네. 나도 이런 마인드로 갖고 있었어요. 나도 고1 때 메이저리그 LA 레이커스, 시카고 불스 여기서 많이 보라고. 야타코 코치분은 이런 얘기도 했대요. 효준이는 사막에 내놔도 살내다. 친화력이 워낙 좋다. 이렇기 때문에 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영어 공부는 그러면 메이저리그 진출 생각하면서 좀 꾸준히 했었었나요? 공부는 학교에서 말고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다고 처음에도 이제 힘들었었죠. 이제 미국에 처음 나와 1년 차 때 2년 차까지만 해도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때까지 통역 있었고 통역 이제 마이너리그한테 통역 붙여줬어요? 네. 루키리그 네. 레벨한테? 솔직히 통역까지는 있어줘야 되니까 팀에서 붙여줬었고 이제 통역 있을 때는 영어가 빨리 안 늘더라고요. 네, 이제 말을 하더라도 다 통해서 얘기하니까 저가 직접 말하거나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늘 기회가. 그래서 근데 이제 통역을 이제 안 하고 나서부터 되게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탁 튀었어? 한 통역 안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1년 차까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4년 차 때부터 저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한참 부족하죠. 근데 정말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 양키스와 계약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러브콜 보낸 구단이 양키스랑 또 샌디에고인데 두 팀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아마 비슷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거는 샌디에고 스카우트가 하루빨리 빅리그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해 돕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게시를 하면서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알고 있고 샌디에고 부사장도 박효준 선수 보러 왔었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동계훈련에서 샌디에고 부사장이 와서 이전에만 해도 박효준 선수는 50만 달러의 선수로 평가했는데 직접 보니까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키스를 선택한 이유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고 명문 구단 거기에 가서 성공하겠다 이런 이유인가요? 그렇죠.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저는 항상 자신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 설정이 이제 좀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목표를 뒀기 때문에 양키스랑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계약금을 말씀드릴게요. 와, 116만 달러요. 환율로 계산해 봤을 때 113억? 네, 13억. 그때 당시에 환율 엄청 높았고 14억 정도까지 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네. 14억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을 합니다. 이렇게 와 고등학교 3학년한테 100만 달러 이상의 야 너무 놀라서 갑자기 지금 말문이 막히는데 14억의 계약금을 받게 됐을 때 주변에서 감독님이나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시던가요? 저는 워낙 어렸었기 때문에 돈의 그런 개념도 몰랐었고 그냥 다 이제 저희 가족이 관리하는 걸로 했었고 막 다들 이게 와 진짜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했고 전 그것보다 그냥 계속 제 미래가 더 생각을 했죠. 그것보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계속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양키스에 그러면서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딱 처음 이렇게 받고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상상으로는 되게 막 엄청 막 꿈 같고 막 이랬는데 직접 진짜 입어보니까 별거 똑같은 유니폼이더라고요.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옷을 입고 그냥 성적으로 보여야 그러니까 프로 선수다 보니까 성적으로 보여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었고 되게 저는 막 올라간 거다 보니까 진짜 생각도 되게 그냥 없었고 하였어요. 하얗고 그냥 그냥 나는 여기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입단식도 했을 때 사진이 있는데 와 4월 7일이 맞네요. 2014년 와 이때면은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이 막 이제 활약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붐이 일기 시작할 때고 이랬을 텐데 조언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되게 많은데 이제 추인 선배가 이제 텍사스로 갔었을 때 텍사스랑 계약했을 때고 추인 선배는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그때 막 영상 통화로 이제 되게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그때 원래 불이 많이 붙어있는 저가 열정이 되게 많은 상태였는데 그 말을 듣고 저 열정이 더 불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추인 선수는 그런 거 보면 그저 빚 약간 이런 생각. 네, 저한테는 진짜 약간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엄청 잘 챙기시고 KBO 와서도 선행도 많이 하시고. 엄청 후배들한테 지금도 응.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줘. 그러니까. 신순.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 생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참 여기서 궁금한 게 많은 게 저희도 메이저리그 중계를 오래 하면서 KBO에 있다가 가서 마이너리그를 경험한 분들은 있지만 이렇게 마이너리그 루키부터 시작해서 하위 A, 싱글 A, 뭐 상위 싱글 A 이렇게 다 경험한 분들 이야기를 참 듣고 싶었는데 처음에 루키 리그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 루키 리그 단계 어떤 단계라고 보면 되는지 좀 설명. 일단 팀마다 다 다른데 이제 양키스가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 구단이다 보니까 다른 팀 마이너는 한 6, 7개 팀밖에 없어요. 근데 양키스는 10팀이 있어요. 이제 도미니카 팀 2개, 루키 팀 2개, 그 쇼 A 팀 2개, 로에 하이 뭐 더블 A, 트리플 A까지 해갖고 10개 팀인데 저는 루키 팀이 아니었고 사실 쇼 A 팀이었어요. 쇼 A 팀에서 시작을 했었고 쇼 A 팀 중에 이제 대학교 선수들이 가는 데가 있고 이제 나이 어린 애들이 가는 쇼 A 그 리그가 있는데 저는 쇼 A에서 루키를 아예 뛰진 않았었죠. 이렇게 안 뛰고 이제 쇼 A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고교 시절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고 이제 메이저리그 가게 됐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데 보면 팜 내에 워낙 포텐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들 많잖아요. 어찌됐건 난 여기에서 최고여서 갔는데 비슷하거나 혹은 더 뛰어나 보이거나 이런 선수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이제 파워 쪽에서 되게 많이 느꼈었고 아, 이 친구가 파워는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0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국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도전이고 처음부터 이제 누가 여기서 경쟁이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저한테는 도전이었지만 전 그런 도전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같이 가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네, 저 혼자 네. 부모님이 처음에는 미국에 같이 가겠다 했는데 거절하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오면은 저는 이제 저가 신경이 쓰일 것 같아갖고 저가 막 부모님이랑 가족 막 챙겨야 될 거 같고 저는 야구하기도 바쁜데 사실 그런 것까지 챙기면은 이제 되게 집중을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었고 저 혼자 저는 이겨내고 싶었었죠 그때 당시. 처음에 이제 어찌됐건 미국에 가면 평소에 생활하던 선수들이 아니라 막 덩치도 크고 외국인들도 많고 언어에도 문제가 좀 있을 거고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나요? 저가 영어를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차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완벽히 이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영어도 되고 막 저도 막 장난치고 애들한테 오히려 막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재밌는 거예요 이제는. 네. 처음에는 뭐를 이렇게 차별했어? 라틴 애들한테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았었죠. 저는 한국인인데 막 치노라고 얘기를 해요. 걔네한테는 치노가 차이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맨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했는데 저도 이제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장난 못 받아줄 때도 저 화가 나가는 거예요. 다음부터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경기 중에서 한번 이제 또 치노 막 굿잡 치노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해바이브 칠 때. 그래서 그때 저가 터진 거예요. 터졌고 이제 시합 중인데 더그아웃에서 저거 막 몸싸움이 일어났죠. 저가 말하지 말랬지 다 말하면 막 저 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치들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해야지 아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훈련하던 방식이랑 미국에서 훈련하던 방식이랑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진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문화 차이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다른데 한국은 조금은 강압적이고 약간 주입식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조금은 프리한 스타일이죠. 약간 자유를 주는 스타일인데 그게 저는 좀 더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유를 주는 대신 책임은 너가 져라 약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나태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겠네요. 있었었죠. 아, 네, 진짜? 저도 맨 처음에 그런 것도 적응이 좀 힘들었던 게 한국에서는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저녁까지 운동하고 이런 게 대다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 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더럽게 표현하자면 약간 똥 싸다 똥 안 닦고 나온 기분인 거예요. 되게 찝찝한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게 끝이야? 막 이러고 막 미국 애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는 되게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워낙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엄청 집중해서 하죠. 친구들도 막 공 이렇게 놓고 치는 그런 훈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공 10개 치는데 막 30분 걸리고 이거 엄청 신경 써서 많이 하고 자기 몸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죠. 일찍 와서 일찍 끝내요. 그래서 엄청 막 새벽부터 와요. 맞아요. 스프링 캠프 때 와서
자기 몸 관리 다 하고 웨이트 이런 거 다 하고 운동할 때도 되게 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딱 끝내요. 다음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팀 플레이 만약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플레이야. 144경기 중에 한 경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거를 한 3시간씩 막 그냥 시간 채우기 난 그걸 16년 프로야구 하면서 이거는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단들이 그걸 못 바꾸더라고. 난 그게 좀 진짜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이게 보여주기식 시간 채우기가 너무 많아. 맞아.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 나는. 미국에 가서 마이너스의 첫 시즌 뭐 두 번째 시즌까지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 야구에 뭐 소위 말해 속된 말로 발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그 성적을 받아들였을 때 기분이나 느낌이 좀 어떠셨었나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아마 저가 사람으로서나 선수로서나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지금의 위치에 와 있는 걸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도 되게 생각이 깊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망주도 순위를 다 매기는데 양키스라고 하는 정말 가장 많은 마이너리그 팀 갖고 있는 구단에서 14위로 평가를 받았다면 이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건데 그런 가능성을 나한테 아직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좀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신경 안 쓸라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뭐 유망주 순위. 근데 순위가 1등 아니고서야 의미가 크게 없더라고요. 사실. 저가 이제 와서 알게 된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포텐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텐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다 각자의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부질없더라고요. 그런 순위 같은 경우는. 일단 쇼데이에서 시작을 했고 뭐 싱글 A도 레벨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더블 A 있고 트리플 A 있고 이것까지 올라선 다음에 메이저리그까지 있고 내가 가야 될 계단이 저렇게 멀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었나요? 1년마다 계속 올라가긴 했어갖고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계속 근데 그게 너무 희열이 되게 컸었어요.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가 그게 엄청 재밌기도 했었고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또 환경이 바뀌어요. 이제 거기서 대우해준 것도 점점 달라져요. 그런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막 신발 닦아주는 거나 막 이제 루키 때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막 글러브 챙긴 것도 짐이랑 저가 직접 다 해야 되고 더블 A부터 이제 많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짐 옮겨주고 막 다 해주고 막 그런 건데 더블 A부터는 짐을 옮겨주나요? 트리플 A 때는 더 편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메이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트리플 A도 원정 경기 갈 때는 그래도 짐을 저희가 싸야 돼요. 자기가 필요한 거. 근데 메이저는 원정 경기 가도 다음날 와보면 다 돼 있어요. 짐도 안 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프로야구 막 수준이 떨어졌네 막 재미없네 하잖아. 그게 왜냐면은 뭐 단장들이나 뭐 감독들이 리빌딩을 한다고 퓨처스에서 조금만 잘하면 그냥 잠깐 올리는 거야. 그냥 맞아. 이놈 뭐 이 선수 저 선수 다 써보는 거야.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했네 이거. 근데 홍창기 같은 경우는 2군에서도 거의 리그를 진짜 4할 정도 가까이 씹어 먹었어. 그만큼 검증이 돼 있어야지 1군에서 잘할 수 있는데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는 단계를 거치잖아. 그리고 리빌딩이 왜 가능하냐면 150 던지는 투수가 5,000명이야. 맞아. 그만큼 뎁스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 없는데 계속 갖다 쓰니까. 진짜 선배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겪어보지 못했는데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이 선수가 새싹이 보인다. 그럼 바로 올려요. 근데 새싹이 커야 되잖아 나무처럼. 근데 새싹이 되기 전에도 만약에 이 선수가 실패하면 그 새싹조차 뭉개지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이게 선수층이 되게 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이 말한 것처럼 검증 시간이에요. 테스트 시간이라서 이 선수가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한다는 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잘하면 더 잘하는 거겠지만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건 더블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뛸 수 있다는 검증 어느 정도 그 기초 검증이 끝이다요. 멘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1군에서도 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몸과 마음도 준비가 안 되는데 올려버리면은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약간 마이너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더 주고 너 할 수 있는 거 더 해봐라 더 해보고 이제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 됐을 때 천천히 올려주는 것 같아요. 감히 내가 판단을 하자면 근데 진짜 나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난 옛날부터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 나중에 선배님 어디 팀 단장 같은 거나
그럼 난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쪽으로. 나 홍보실장. 싱글 A에서 뭐 더블 A 가면서 또 차이를 두고 더블 A에서 트리플 A로 차이를 두고 트리플 A에서 메이저리그 차이를 두는 게 각각의 단계가 있는 게 또 알게 됐는데 가장 본인이 와 이 차이가 제일 크다 느꼈던 건 뭐가 있나요? 근데 이제 더블 A에서부터 되게 큰 차이를 느껴요. 근데 그 밑에부터는 정말 약간 아마추어 야구 팀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더블 A부터는 프로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맞아. 이제 클럽하우스 매니저들이 다 해줘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있냐 이렇게 와 직접 물어봐요.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일본? 어떻게? 공항 가면은 너 트렁크 어린애들이 다 들고 막 아 가다 허리 나가고 어린애들 아 진짜 30 몇 살까지 트렁크랑 막 볼박스 막 머신기 이런 거 막 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막 선수들이 직접 해요? 직원이 안 하는 선수들이 거야? 직접 이제 그런 거는 와. 아직 뭐 뭔 얘기? 마이너리그 생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마이너리그 하면 또 제일 선수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가요? 진짜 제일 먼 거는 20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하는 건데 진짜 20시간이요? 네 5시간이면 와 땡큐 약간 이 정도로 5시간 버스 네. 타는 게 땡큐예요? 네 진짜 완전 고마운 거죠. 완전 가까운 거리를 하는 거고 그때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게 또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뭔가를 쏟잖아요. 안에서 먹고 뭐 뭔가 쏟고 이렇게 하면은 냄새가 배가 돼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럼 20시간 이동하고 도착하자마자 경기? 새벽에 도착해요. 아침 거의 아침 새벽쯤 도착해서 점심에 한 2-3시쯤에 출근을 하죠. 야구장으로. 아마 이제 그때 녹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거의. 야 강진이 5시간 6시간인데 그건 빠꾸로 가겠네. 그거는 후진으로 갈 수 있겠네. 그 버스는 어때요? 좀 이렇게 누워서 버스도 그냥 일반석이에요. 일반 버스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뭘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서 가거나 그리고 조금 좋은 버스가 있으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가방을 천장에 놓는 그런 버스도 있거든요. 그 올라가서 자거나 뭐 그런 화장실. 경우도 있죠. 화장실은 버스 안에 있고. 네 화장실 버스 안에 있고 그것도 화장실도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애들이 막 버스 움직이니까 조준이 잘 안 되나 봐요. 조준이 안 돼갖고 빅 사이즈. 막 저기 있다 하고 막 저기 있다 하고 막 천장에 막아 이런 경우도 있어서 무슨 빅사이즈를 주시냐.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나는 왜 잘 이해가 되지. 마인드가 아메리카나. 와 근데 20시간 버스 타고 내리면은 엉덩이에 진짜 진물 생길 정도고 엉덩이가 얼얼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또 적응이 돼요. 신기한 게. 그래서 이건 이 정도면 좀 단련이 된다 해야 되나? 단련이 돼갖고 아마 제 기억에는 20시간 그런 이동하고 다음 팀이 아마 8시간짜리였을 거예요. 8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8시간밖에 안 돼? 8시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죠.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동해봤자 그냥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다 가니까 멀어봤자 막 5시간? 뭐 동쪽에서 동부에서 서쪽 가는 거?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기도 하고 이동거리도 많이 편해졌죠. 메이저 같은 식선 버스 이동하고 막 이럴 그 때. 이제 한국 휴게소가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 한 번 더 했던 게 휴게소 보면 진짜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장난 정말 좋잖아요. 아니죠. 이제 다음 휴게소가 기다려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맛집 다 있고 내리면은 또 똑같은 거고 근데 다음 휴게소 가면은 휴게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개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냥 공원 느낌인데 빵. 패스트푸드 같은 거. 판다 익스프레스. 맞아 그런 것 쪽. 아, 네. 아, 아. 그런 거 먹으면 진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들 하든. 메이저로 간 비행기에서 탁. 그렇죠. 비행기에서 원하는 것도 다 주고. 그럼 언제부터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요? 트리플 A부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멀리 그러니까 비행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팀들끼리 리그를 하고 그랬던 경우죠. 네. 루키 리그 막 이렇게 리가 낮잖아. 그러면 이 연봉 받는 것도 차이가 나나? 차이가 있긴 한데 진짜 차이가 별로 크게 안 나죠. 다 비슷해요.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한 달에 막 밑에 레벨은 한 달에 막 100만 원 조금 넘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올라가봤자 그리고 얼마 차이 트리플 A에서도 많이 받은 300?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신기한 건 만약에 전년도에 올스타를 뽑혔으면은 거기서 보너스를 더 줘요. 다른 선수들보다. 그래서 저는 올스타를 뽑혔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확실하네요. 네. 체계 이런 게. 진짜 마이너는 그래서 마이너에서도 이번에 말이 나오는 게 너무 그렇다, 너무 안 해준다 이런 것 처음에 때문에 안 좋다. 예, 그래서 선수협에서도 막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이너 선수들 다 이제 그 집 같은 거 다 해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런 저지예요. 에런 저지 선수랑 특별한 추억이 있다고. 네, 일단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그때 이 친구가 2m가 넘어요. 네, 2m가 넘고 사람이 이제 저는 신기한 게 신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은 이제 팔이 2등분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걔 느낌에 3등분인 느낌이 나는 거야. 한 번 꺾이고 두 번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팔다리가 엄청 크고 저는 미국에서 괴물 같은 선수 없네. 괴물 다 있다고 하는데 없구나 했는데 그 선수 보고 저 괴물이라 느꼈던 게 누가 공을 치는데 맨 처음에 탁구공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골프공 치는 줄 알았어요. 공이 그냥 센터로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타격 연습을 하는데 누구시 보니까 저진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선수 진짜 다른 거구나. 근데 야구 실력만 달랐던 게 아니라 인성이 진짜 다른 선수라고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슈퍼스타잖아요. 저는 그 친구 마이너 있을 때도 슈퍼스타다. 저 말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남달랐던 선수고 실력이나 인성이나 되게 달랐던 선수고 1년 차 때 갑자기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갖고 그때 이빨이 빠졌고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빨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앞니가 이렇게 진짜 생긴 것도 괴물같이 생겨서 뭐 헤이 호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인사해 주는데 그때 되게 나이스하다 생각했었죠. 2016년 8월에 에런 저지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하는데 그때 마이너 캠프에서 같이 준비하고 이럴 때 식사 시간에 박효신 선수가 혼자 밥 먹고 있었는데 저지 선수가 같이 와서 뭐 끝까지 기다려줬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네, 이제 운동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테이블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저 어디 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남은 이제 테이블에 비어 있길래 전 거기 가서 먹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지랑 다른 무리 애들 친구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저 먹고 있는 동안 이제 자리가 났었어요. 다른 테이블에도. 근데 이제 저지가 갔거든. L로 가자. 근데 다 불러 모아서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부터 막 살을 쪄야 된다는 거 알아갖고 계속 많이 챙겨서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충 먹고 일어나는데 저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얘는 다 먹었는데도. 그래서 뭐지? 영어 잘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서 다 먹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저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나는 그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알았던 거죠. 저가 외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멋있다. 네, 같이 해주려고 했던 거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지랑. 네. 아니 마이너리그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인성에 대한 평가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지금 메이저에서 뛰는 거 보면은 저게 어떻게 메이저 선수지라는 선수들도 되게 있어요. 실력적으로는. 근데 그런 선수들은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성이 되게 돼 있어요. 클럽하우스 그 분위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클럽하우스에 정말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어느 정도만 실력이 된다면 메이저에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나 메이저리그 가야 되네. 나 인성은 분위기 띄워줄 수 있는데. 분위기 메이커죠. 분위기 메이커지. 아니 저지한테도 한국이 사실 특별한 나라라면서요. 네. 그런 이유도 전에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이제 저지의 친형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입양된 그런 한국 분인데 먼저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형도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이제 입양 당한 내 친형이다 하면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친형은 한국에서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 그러면서 와 그런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쪽. 그러면 그래서 아마 게스트를 저지 친형을 한국에 좀 나 영어 못하는데. 그리고 또 박효신 선수가 항상 롤모델로 이야기하는 선수가 또 있잖아요. 추신수 선수. 네. 처음부터 메이저리그 진출했던 선수들한테 추신수라고 하는 선수는 어떤 의미의 선수가 어떤 상징인가요? 아마 저 말고도 이제 추신 선배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미국 선수들한테도 정말 존중받는 그런 선배이신데 저보다 한 10년 더 빨리 미국에 오셨잖아요. 그 10년 전이면 엄청 더 열악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열악한 걸 또 다 이겨내시고 어떻게 보면 더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루시고 정말 누구한테나 존중받는 그런 생활을 하신 이제 선배님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대단한 걸 떠나서 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그 선배처럼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추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정말 많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본인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야구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추인 선배는 저보다 더 오래, 엄청 더 오래 있으셨다 보니까 많은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피츠버그 감독도 추인수 선배님 클리브랜드 있을 때 타격 치세요. 그래서 추인수 선배님이 이제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좋은 인생을 가진 선수다라고 항상 한 입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수가 한국에 딱 복귀한다고 했을 때 좀 놀랬겠네. 저는 되게 엄청 놀랐었죠. 놀랐을 것 저는 같은데? 아쉬운 면도 되게 있었어요. 왜냐면 마이너에 있진 않지만 같은 미국 무대에 있는 걸로 그 하나만으로도 되게 의지가 됐었고 되게 기댈 그런 자리였었는데 기댈 수 있는 벽이 없어진 거예요. 약간 한국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아쉬우면서도 되게 멋있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신수가 지금 KBO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많은 팬들이 못 들어와서 응원을 못 한다는 거. 맞아요. 예, 아, 많은 팬들이 와서 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하던 걸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진짜 그냥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아쉽더라고. 그리고 올 시즌은 추신수 선수도 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어. 연락해봐요. 올 시즌 끝나고. 지금은 한국에 적응을 완전 다 했어.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가지고 혼자 뭐 잘 시켜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진짜 SSG는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추인서 같은 선배를 이제 얻었잖아요. 얻음으로써 인해서 젊은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와서 연락해봤어? 사실 인스타 그 DM으로 연락 드렸는데 보내고 나서 그 계정을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할 기회가 신수 지금 네. 오늘 경기 있나? 전화 연결? 전화 연결까지. What's up, man, bro? 그리고 또 한 명 닮고 싶은 선수로는 트라우스 선수를 또 꼽기도 했었잖아요. 트라우스 선수를 꼽은 이유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라는 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 한두 경기에서 막 4안타 치고 홈런 막 2개씩 치고 이런 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 시즌 끝까지 얼마나 꾸준하게 계속 1, 2안타를 치더라도 계속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전 좋은 선수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스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안 되죠. MVP급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선수랑 이제 슬럼프도 빨리 이겨내고 정말 꾸준하게 계속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라우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해볼 이야기는 바로 작년 이야기입니다. 2020 시즌 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구계에도 큰 파장이 있었는데 특히나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의 전체 시즌이 취소됐어요. 박효준 선수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정말 사실 작년이 중요한 해였는데 전체 취소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진짜 천둥번개가 쳤죠. 와 이거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충격 아닌 충격이었고 맨 처음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창 유행을 했었을 때 미국에서도 이제 딜레이가 된다. 이제 좀 늦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기다리고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도 안 했었어요. 저희도 미국에서 막 자가격리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다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가 있어라. 이게 딜레이가 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선수 다 집에 보내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전체 취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되게 현실을 부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힘듦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현실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고 운동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했었고 계속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했었었죠. 그러면 한국에는 그 코로나로 취소되고 언제 귀국을 하셨었나요, 작년에? 제 기억은 3월 달인 것 같아요. 한창 이제 스프링 캠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터진 거라서 2020년에 1년 내내 한국에 있었었죠. 처음이었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쵸. 그렇게 오랜 기간 네. 있었던 게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게 부정적인 면이 더 크긴 하지만 이게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6년 만에 한국의 여름을 저거 맛본 거잖아요. 저는 한국의 여름을 어떤지를 까먹었었어요. 되게 막 그립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국이 어땠지 했는데 또 마침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오랜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가족들하고 지낼 시간도 있다 보니까 마냥 안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마이너리그 생활을 겪으면 잠시 리프레시하는 시간 맞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하셨구나. 그때 KBO 리그를 또 한국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김하성 선수처럼 KBO의 스타가 돼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되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 KBO 리그에서 있다가 갈 걸 막 혹시 하는 그쵸. 이런 생각. 아마 작년이 제일 크게 음. 그거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야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야구들을 계속 보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었거든요, 사실. 아, 괜히 왔다, 괜히 미국 갔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괜히 막 미국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감정 갖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 하고 현실에 그냥 집중하자, 현실에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자라고 계속 생각했었고 최대한 긍정적이려고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멘탈 진짜 강하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됩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2021년을 마이너에서 보내게 되면 마이너리그 FA 자격이 주어지는 시즌이 됐나요? 네. 맞아.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미국에서 커리어 이어나가는 게 또 힘들기도 하고 좀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은데. 마이너 FA까지 간다는 건 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제 자신이 좋은 선수라고 믿고 있었고 다른 성적으로 안 났을 뿐이지 어느 정도 되게 포텐셜이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일단 뒷전을 놓고 일단 시즌이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모험을 맞췄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요? 전에는 계속 반반 왔다 갔다 했었어요. 반은 마이너 캠프에 있고 반은 메이저 캠프에 있었는데 정식으로 초청된 선수는 아니었었죠. 근데 올해 정식으로 초청이 돼서 계속 있었었죠. 어때요? 그 정식으로 초청이 돼서 계속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를 같이 하니까. 이제 궁금하다. 네. 마이너리그 캠프랑 메이저리그 캠프. 거기서 또 대우가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딱 초청이 됐을 때 좋은 기회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년마다 보는 선수들인데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우리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초청된 선수들은 되게 어렵게 느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야구는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이 선수는 뭐가 좋고 저 선수는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눈으로 보고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청 이후에 시범 경기 로스터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더블A였어요. 이때 사실 조금 상실감이라든지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더블에서 시작한다는 얘기 듣고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상실감이 있었었죠. 되게 나 작년에 더블A 저번 시즌에 나 더블A 올스타 선수였는데 나 더블 또 시작한다고?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된 게 이제 메이저리그급 선수들 많이 영입을 했었어요. 그때 트리플 A 마이너 계약을 몇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도 되면서도 되게 현실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사실 저한테는. 근데 그러면서도 똑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현실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 여기서도 내가 오래 있을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자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긍정의 힘이네. 긍정의 힘.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추인 선배도 옛날에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고 버텨서 최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그게 진짜 강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이해가 되죠. 저는 그거를 직접 겪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버티는 거죠. 고개 숙여지는데요. 나이가 혹시 50세? 애늙은이에요. 애늙은.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기운이 바탕이 됐는지 10경기 만에 다시 트리플 A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 좋은 활약을 했고 양키스 성적이 당시 초반에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콜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뭐 미디어 통해서도 계속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때 기분은 어땠었어요? 얘기가 많았었어요. 되게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키스 단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당장 내 박효준의 자리는 없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당장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보면 글레이버 토레스 유격수, 그 DJ 르메이유가 2루수, 3루수에는 막 지오 셜라라는 좋은 선수가 있고 내야수에는 진짜 자리가 없었어 아예.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팬들한테 항상 감사한 게 저가 마이너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보니까 왜 호의를 안 올리냐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자체가 양키스 쪽에는 되게 그 압박이 된 거예요.
얘를 올려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을 거고. 근데 네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나 왜 안 올리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왜 안 올리지?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이걸 내 실력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대박이다. 팬분들이 이렇게 오. 주장할 만한 게 그 시점에 트리플 A 33경기에서의 성적이 3할 오픈 타율에 홈런 8개에 OPS가 1.105 리드 1위였습니다. 이런 성적을 하고 있으니까 팀이 성적이 안 좋을 때 이제 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다가 또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 합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네. 맞다, 근데 진짜. 그것도 어찌됐건 좌절이 됐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좋은 성적도 보여주고 있었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한 이유도 저가 만약에 엔트리 안 들어 있었다면은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원래 기대도 안 했었는데 엔트리 들어와 있고 저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실망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거라서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었던 것 같고. 네. 나 같아도 근데 기대 진짜 그럼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 옆 왼틀이 들어가 했대. 너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 아니야 이러다가도 진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게 살짝 밉긴 하죠 사실. 멘트를 넣어주지 말던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빅리그 데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박효준 선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양키스에 나오면서 이렇게 뉴욕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었잖아요. 빅리그 컬업이에요. 느낌이라든지 당시 기분 어땠어요? 진짜 그때 당시 진짜 너무 붕 떠 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원정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트리플 A에서 이제 4시간 정도 거리였었어요. 뉴욕까지는. 그 양키 스타디움까지는. 그래서 4시간 동안 가면서 너무 그냥 붕 떠 있고 하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이제 저 말고도 확진자가 한 3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른 선수도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어. 그 친구 차를 타고. 그래서 그 친구랑 옆에 앉아서 가는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던 친구여서 그에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진짜 생각도 안 해요. 그때 막 새하얘져갖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와 7년 동안 기다렸던 꿈이 전화 한 통에 이루어지면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 부모님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을 것 같아요. 차로 그러면 바로 양키 스타디움으로 바로 갔나요? 아니면 뭐 일단 호텔로? 그날은 경기가 취소됐었어요. 보스턴이랑 했는데 그날은 이제 야키 스타디움 그 앞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저는 바로 호텔로 갔죠. 근데 호텔도 뉴욕 그 한가운데 있는 데예요. 2박에 얼마예요? 네, 한가운데 있는 데인데 뉴욕에 그냥 진짜 뷰가 다 보여요. 그냥 밤 되면은 와 뉴욕이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뉴욕 네, 그 노래가 노래 틀지도 않았는데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네. 와 그랬겠네요. 그날 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뭐 요즘 애들 말로 막 아재들이 막 이렇다 얘기하잖아요. 아재들은 막 양말 신을 때도 막 콧바람 부르면서 막 힝힝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는데 저도 아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방문에 막 이렇게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또 현실 자각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양키 스타디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키 스타디움에 버스에서 내려서든 뭐 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첫 느낌은 어땠었나요? 일단 처음이죠. 거의 양키 스타디움 클럽하우스 들어간 건 처음이었고 들어가면서도 뭔가 그러니까 아직 막 전 발로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상으로는. 그만큼 되게 붕 떠 있었던 것 같고 라커에 또 이제 옷 갈아입고 앉아 있는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빅리그 데뷔 타석이 다가왔습니다. 대타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코칭 스태프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제 매 경기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가 얘 대신 나갈 거다. 근데 저희가 아마 3점 차로 뒤져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황도 1, 2루에서 만약 홈런 치면은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당연히 저는 홈런을 생각하고 있었죠. 홈런 쳐야지 하면서 그 투수도 저가 마이너에서 상대분 투수거든요. 그래서 이 투수
뭘 던진지 아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는 막 93마일 던지다가 저 나오자마자 보니까 96마일 몸쪽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를 의식했던 거죠. 그 친구도 저가 트리플에서 최고 타자였고 그 친구도 마이너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거기서 땅볼 치고 나서 되게 많이 아쉬웠죠. 근데 저가 초구를 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공 더 보지 그랬냐? 왜 초구부터 쳐버렸냐? 이랬는데 특히 대타는 조금 더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나진 않았지만 코치들도 말했던 게 좋은 트라이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자 이제 양키스에서 마지막 타석이 됐었죠. 공 하나. 네, 공 하나 첫 타석. 와, 네. 공 하나 치기 위해 양키스 치기 위해 7년. 7년.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기회 없이 다시 마이너로 가게 됐습니다. 예상했나? 만약에 딱 하고 마이너 갈 것 같다는 예상. 아니 저는 몇 경기 나갈 줄 알았죠 사실. 그렇지 말이 좀.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5일 정도 더 있었을 거예요. 5일 정도 더 있다가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코로나 그걸로 올라온 거라서 얘는 이제 코치 감독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실로 들어가서 걔네들도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이제 오늘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우리 너 다시 내려보내게 됐다 이렇게 막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도 이제 말한 게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라서 조금 아쉽긴 하다. 가서도 나 열심히 할 거고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내려가게 됐는데 그래도 후련했던 것 같아요. 전 목표를 잃었어요. 일단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후련했었고 더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겠다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5일 동안 경기를 안 뛰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첫 경기, 두 경기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저는 계속 감정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계속 다시 집중을 했죠. 현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다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이제 트레이드가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딱 이어서 할 이야기가 바로 그 트레이드 얘기입니다.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됐을 때 클레이 홈즈 선수와 뭐 박현준 선수와 그리고 디에고 카스티아 선수가 같이 이제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트레이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땠었나요? 되게 시원섭섭했죠. 왜냐면 저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키스에 있었었고 이제 트레이드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로 가게 됐어요. 생각보다 일찍 콜업 기회가 왔었잖아요. 피츠버그에 가자마자는 어떤 느낌이에요?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 새로운 팀에서 한다는 게 뭔가 저가 익숙치 않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게다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었는데 저는 딱 3일 있다가 콜업 얘기를 콜업이 됐었죠. 근데 그 전에도 저를 한다고 하고 공항까지 갔는데 갑자기 거의 단장이 전화가 와서 이제 우리 스케줄 계획이 바뀌었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 너의 콜업은 취소가 됐다. 그 얘기 듣고 그때 감정이 되게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한 해 중에 제일 많이. 근데 또 신기한 게 이제 완전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운동도 전 감독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쉬라고 해서 쉬고 있었는데 감독이 다시 오더니 감독실로 따라오래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너 내일 콜업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 안 믿을 거다 이랬죠. 그치, 공항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100% 되면 다시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내일은 120%다 이렇게 하는 거 축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도 안 믿을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장난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콜업이 됐었죠. 네. 그 첫 경기 기억나시죠? 네. 피츠버그에서. 네. 저희가 일단 양키스 때와는 콜업 될 때 느낌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양키스에 처음 콜업 될 때랑 피츠버그에서 콜업 될 때 어떻게 좀 느낌이 달랐나요? 피츠버거에서 콜업이 됐을 때는 한 경기뿐이지만 나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게 양키스는 슈퍼스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걸 엄청 존중해 줘야 되는 선수들도 있었고 그런데 피츠버그는 다 어린 선수들이고 그렇게 연차가 많이 쌓인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도 서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었고 오히려 양키스의 그 6년, 7년 동안 있던 것보다 몇 개월 안 있었지만 이 피츠버그에 있는 선수랑 더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피츠버그 생활이 되게
만족하고 있죠. 그리고 8월 1일 필라델피아전 기억하시죠? 저의 이제 첫 선발 데뷔전이었었죠. 저희가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와. 벌써 1회 서 있네. 진짜 빠르네. 와, 저 동료들도 엄청 아, 좋았어요. 너무 익숙한 그 피츠버그 중계 그림이다. 바로 공 또 던져준다. 이건 갖고 계시죠? 네.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 사실 저 투수도 안 좋은 투수가 아니었어요. 이 투수도 올스타 뽑힌 그 투수이기 때문에 되게 볼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구종 많이 던지는데 저것도 되게 운이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그 첫 두 타석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심리 상태는 어땠어요? 그냥 저는 마냥 신나 있었어요. 그냥 나 메이저에서 뛰고 있다. 약간 선발이다, 이런. 스타팅이다. 네. 그래서 되게 그냥 말 그대로 붕 떠 있었죠. 그냥 내가 못하든 잘하든 간에 재밌는 거예요. 저 야구를 이제 프로에서 하게 되고 나서부터 즐기면서 한 적이 많이 없었었는데 이번엔 진짜 너무 재밌게 놀이터에서 야구하듯이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타 쳤을 때 상대팀인 디디 그레고리우스 선수, 이 선수도 사실 양키스 가면서 확 살아나게 됐고 마이너리그 왔다 갔다 한 그 서름도 좀 아는 선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뭐 알렉봄 선수 그렇고 축하를 좀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디디 같은 경우는 양키스에서 좀 오래 있던 선수고 그 선수도 양키스로 트레이드 되고 나서 좋은 기회를 받고 그렇게 큰 선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선수가 저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다. 그냥 바꾸지 말고 너가 하고 있는 그대로 했던 그대로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안타 쳤을 때도 2루에서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저보다 정말 축하한다고 계속 하라고 이대로 하면서 막 장난도 치고 이래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알렉 봄 같은 선수도 저랑 마이너에서 같은 다른 팀이지만 같은 리그에서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었고 그 친구 3루에서 봤을 때 3루에서 되게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메이저리그는 필라델피아 첫 안타 쳤을 때 필라델피아 그 선수들이 저가 유격수를 봤었잖아요. 다 2루 그때 아마 크게 줬어요. 그래서 2루에서 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루에서 볼 때마다 첫 안타 너무 축하한다고. 특히 브라이스 하퍼도 되게 큰 선수잖아요. 큰 선수 와갖고 되게 오히려 자기는 약간 가오라고 해야 되나? 가오 잡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정말 축하한다고. 브라이스 하퍼도. 멋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들이 메이저리그 인성도 진짜 좋다. 그냥 저는 되게 멋있다는 말이 되게 제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다. 그리고 첫 선발 출전에 첫 안타에 첫 득점까지 그날 하루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팀 결과야 뭐 아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본인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정말 의미 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 경기에 주어진 기회를 또 좋은 모습 주어진 기회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끔 또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박효준 선수가 준비된 선수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게 감 잡은 이후에 미러키 상대로 해서는 3타점에 2루타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데뷔 첫 타점 그 후에 6경기 연속 안타 행진 선발 출전하고 나서 이런 기록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정말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로 인해서 저는 항상 팀이 이기길 원했었고 저가 어떤 성적을 내든 간에 근데 저로 인해서 이긴다면 더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때도 정말 팀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제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뿌듯했었고 근데 이 경기도 아마 졌을 거예요. 졌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팀한테 좋은 영향을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난 처음에 되게 잘할 때 양키스 팬들이 열받겠다. 난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 맞아요. 왜냐면 그럴 수 에지중지 있겠다.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키워가지고 했는데 하루 쓰고 보내가지고 딴 팀 줘보라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받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SNS에서 진짜 거의 테러 수준으로 이제 양키 선수들이 호이 데리고 와라 이런 소리 아직까지도 그러는 팬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출연도 애지중지 키워서 다 만들어 놨더니 하루 쓰고 트레이드 시키는 게 참 팬으로서 열받지. 우리나라 속담에 딱 맞는 속담 있잖아요. 죽 써서 누구 줬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데뷔 첫 홈런도 나오게 됩니다. 타자들 입장에서 사실 첫 홈런의 의미가 남다르긴 한데 일단 기억 한번 또 떠올리시게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이때 이안 헵이었나요? JA 헵. JA 헵. JA 헵 참. 와.
홈에서 또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워낙 많이 봤어갖고. 아 진짜요? 네, 워낙 많이 봤었죠. 한 이 영상 몇 번 정도 보셨어요? 한 진짜 30번 본 것 같아요. 맞는 순간 홈런 직감. 아니요. 맥혔어요. 완전 맥혔었는데 응. 아 넘어가라 뛰면서 했는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련했었죠. 이제 좀 안타는 잘 나오는데 홈런이 안 나오니까 좀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나와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J.A. 헵 선수도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선수고 그렇죠. 좌완 선발일 때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게 이날이 또 처음이었다면서요? 네. 어찌됐건 J.A. 헵 선수 베테랑 선수인데 타석에서 뭔가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거나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고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어프로치를 가지고 타석에 이미 있었던 것 같고 그 제이 선수도 양키스에 잠깐 있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홈런 쳤는데 그 첫 홈런이 같은 양키스에 있던 선수의 또 엄청 좋은 경력 갖고 있는 MLB 베테랑 투수잖아요. 근데 되게 또 의미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홈런 치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이 부분은 메이저리그 선수고 신인 선수가 나오면 약간 당연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그렇기도 한데 이제 이것도 추인 선배님의 영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추인 선배님은 이제 홈런 치고 나서 되게 엄청 무덤덤한 한 표정이나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갖고 이제 베이스를 두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전 홈런 칠 때 마이너에서 홈런 칠 때도 항상 그래왔었었고 그거를 앞으로도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럴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게 더 간지난다. 네, 저도 그렇게 멋있다. 생각했어요. 이게 딱 지금 막 좋아하는 게 딱 당연하다는 듯이 딱 병어도 그러잖아. 박병호. 맞아. 홈런 치고 딱 이것만 하고 그냥 헬멧만 입고. 무덤덤하게 딱 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멋있긴 해.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거 멋있다. 그래서 투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홈런 맞았을 때 선수가 막 이러고 뛰는 거랑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뛰는 거랑 딱 한번 피면 주인. 이러고 나가요? 이거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아해?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근데 딱 무덤덤하게 치면 왠지 좀 무게감? 맞아. 그런 게 있구나. 만약에 심창희 의원이 타자였는데 홈런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첫 홈런 메이저리그 쳤다. 덤블링하고 나는 덤블링하고 1루에서 슬라이딩하고 2루에서 3번 슬라이딩하고 사실 첫 홈런 치고 나면은 덕아웃에서 막 세레머니가 있던가 뭐 분위기가 좀 다른 건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저가 웃긴 게 저가 또 별명이자 제 진짜 이름이 호이잖아요. 여기서 저 홈런 치고 들어오면 애들이 이제 막 호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저희끼리 막 신나서 있는데 그날은 기억이 안 나요. 홈런 치고 나서 진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무덤덤한 척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이제 새하였죠. 정신 없었죠. 그래서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영상 보면 알 것 같아요. 그 홈런볼하고 딱 첫 안타볼 집에 있는 거야. 네, 있죠. 팔자. 선배님 사신다고 얼마 홈런 친 후에 또 브롤트 선수가 뭐 발사 각도가 충분했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러는데 이게 왜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가 저랑 피츠버그에서 제일 친한 선수 중 한 명인데 투수예요. 투수인데 이제 되게 얘가 좋고 착하고 막 재밌어요. 재밌어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막 장난을 얘가 투수인데도 막 되게 잘 쳐요. 성적이 막 3할 가까이 됐었어요. 저번 시즌에 그 정도 홈런도 칠 수 있는 타자 투수이자 타자고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배팅 연습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막 너 이런 식으로는 홈런 못 친다. 장난식으로 투수니까 그러냐 어떻게 쳐야 되냐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발사각도부터 해갖고 너 세게 쳐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장난으로. 내셔널리그니까 또 타석에도 들어서. 그래서 이제 홈런 치고 왔을 때 얘가 했던 게 저 물어봤죠. 야 그 발사각도 어땠어? 이러니까 그래서 야 내가 했던 말이 그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맙다고 너 덕분이다 하면서 장난치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거로서 박현 선수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메이저리그가 됐잖아요. 저희가 마이너에서 힘든 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거 어떤 것들이 가장 좋나요? 일단 이동할 때 숙소부터 시작해서 뭐 전세기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너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것도 적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환경이 진짜 막 하늘에서 땅 그런 차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일단 음식. 그 음식이 정말 이제 거기는 전문 셰프님이 계시고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음식들 대부분 다 해주시고
해달라고 하는 건 거의 다 해줘. 네, 뷔페식으로 다 일단 돼 있는데도 만약에 다른 걸 먹고 싶으면 거기서 말하면은 이제 또 해주시고. 국밥은 안 되죠? 국밥 아쉽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청국장 해도 그러니까 선수 경기하기 전에 다 그럼 냄새로 집게. 그 셰프님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른 게 저 양키스에서도 이제 그걸 겪어봤잖아요. 메이저리그 팀마다도 달라요. 돈 많은 팀들이 더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키스 했을 때 저희 살이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살이 바로 쪘어요.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거기. 양키스는 진짜 항상 우린 최고다라는 프라이드가 되게 세요. 그래서 뭐든지 다 최고로 해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방망이 주문이라든지 의료 혜택, 연금 혜택, 선수협, 투상권 수입 이런 것도 다 다른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그 에이전트가 관리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에이전트 얘기 들으면 엄청 많더라고요. 막 연금 이런 거 다 어떻게 계약서도 다 써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있어갖고 그런 쪽에서는 정확히 많이 알게 되면 다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뭐 15일인가 한 달 있으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43일인가 아니 40일 정도 채우면은 연금이 이제 연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저리그 콜업 때문에 기본 연봉이 얼마 되는 거야? 일단 50 제가 알기로는 57만 달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한국 돈은 7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딱 통장에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완전 달랐겠다. 이제 2주마다 주급을 받다 보니까 그 주급 이제 한 달 월급 받은 게 저 지금까지 마이너에서 번 돈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와, 그렇네. 그 진짜 그렇지. 네, 깜짝 놀랐어요. PNC 파크도 사실 아름다운 구장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양키 스타디움, PNC 파크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구장들 가봤는데 네. 구장들마다의 느낌도 좀 달랐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구장마다 이제 뭐였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미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양키스는 그 필드 자체는 되게 작아요. 홈런 치기 쉽고 그런 필드는 되게 조그만데 그 스타디움 자체는 엄청 커요. 엄청 웅장하고 엄청 크고 그런데 또 PNC 파크 같은 경우에는 구장은 다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더 크죠. 그 양키스 구장하고 비교하면. 근데 그 뷰 자체가 엄청 이뻐요. 그 외야 밖으로 보이는 그 뷰 자체가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아마 전 약간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양키스래. 그 메이저리그 구장 중에 탑, 그러니까 세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쁜 걸로 아름답기로는. 네. 그러면 마이너리그 생활을 할 때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러 간 적 있어? 네, LA 다저스 경기.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LA 이제 지인이 있다 보니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다저스에서도 뛰어봤는데 다저스 구장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다저스 구장이 진짜 제일 신나고 스피커도 달라요. 다른 구장하고. 너무 이게 야외에 있는데도 뭔가 클럽인 것 같은 기분 들고 되게 신난 그 팬들도 엄청 많잖아요. 인기 구단이다 보니까. 클럽을 많이 가봤나?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본 거 있는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이 클럽 가면 약간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네,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거기서 그걸 캐치했네요. 둠칫둠칫을 체크를 한다고.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길래 혹시 가봤나요? 그러면 원픽 구장은 PNC 파크다. 제일 아름다운 구장 1위. 네, 그건 PNC 파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PNC 파크 제일 구장 좋은 거는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이 아마. 네. 옛날에 저것도 메이저리그 중계할 땐 다 1위가 어디였어요? 목동영점. 목동이랑 이뻐지. 그래서 사실 신수가 한국 여기 락커나 야구장을 적응 못하는 게 맞는 얘기야. 그럼요. 왜 잠실 야구장 가봐. 옷 갈아입을 데 없어서 락커 복도에서 갈아입지. 아, 진짜요? 그거 진짜 신기했어. 갈아입지. 너무 유력하네. 완전 락카 룸도 샤워 시설 하는데도 막 두 군데밖에 없고 물도 안 나오지. 웨이트장도 없지. 웨이트장 원정 가면은 홈 LG 트윈스니까 웨이트 하는데 들어가서 막 웨이트 하고 이러니까 사실 진짜 그 정도구나. 신수 입장에서는 정말 좀 적응이 안 되는 건 맞는 얘기. 그렇죠. 야구 인기도 좀 높아지고 산업 가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구단들도 좀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게 바뀌고. 왜냐면은 우리는 원정 가잖아. 유니폼 입고 국밥 먹으러 가. 1군 경기 끝나고. 싫어.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설렁탕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개성이 돼야 되긴 그래서 하다. 설렁탕 먹으러 가는 건 부럽죠. 부럽다. 그러니까 저는 빨개 벗고도 설렁탕 먹으면 좋죠. 네. 자, 그렇게 어찌됐건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었던 좋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시즌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피츠버그에서 빅리그 생활하면서 뭐 6경기 안타 기록하고 좋은 활약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박마이가 식어요. 제 기억에 20타수 무안타였나요? 네, 맞아요.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뭐였나요? 일단 초반에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구를 했었죠. 그냥 공보고 말 그대로 공보고 공치고 그냥 재밌게 야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잘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고 하면 됐었었는데 저 욕심이 생겼던 거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면서 타석에서도 저가 쳐야 될 공을 놓치고 스윙을 하더라도 제 스윙을 못했던 거죠. 저가 계속 그러면서도 잘 맞는 타구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잡히기 시작하면서 저 멘탈 쪽으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만해도 될 게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슬럼프 자체가. 그래서 야구하면서도 20타수 무안타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야구를 못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진짜 멘탈이 와장창 깨졌었죠. 그러면서 결국 트리플 A로 강등이 되게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었나요? 그 정도 때 그때는 진짜 진짜 이게 가만히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힘들다 보니까 힘드니까 떨리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많이 멘탈이 박살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가 이 정도면 나 내려가서 다시 좀 회복하고 오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날에 이제 절 부르더라고요. 너 가서 이제 단장이랑 감독이 얘기하면서 가서 리셋하고 와라. 난 충분히 좋은 선수인 거 아니까 지금 원래 1년차 선수들이 이런 거 다 경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셋하고 금방 올라올 거니까 거기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런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쵸. 네, 다시 마이너 내려간다는 거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저 항상 추구했던 게 이제 감정을 이제 크게 흔들리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해서 올라가자라고 했었고 이제 멘탈은 다시 잡아서 올라왔어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멘탈은 다시 회복이 됐는데 다른 문제가 이제 저가 체중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게 한 5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단기간에 그 정도 빠지면 진짜 심각한 정도인데 그 정도 많이 빠져갖고 이제 멘탈은 준비가 됐는데 몸이 저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에 힘이 실어서 때리지 못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성적이 마지막 몇 경기는 되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되게 다시 정상 궤도로 왔었던 것 같고 이제 또 내년에 더 준비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몸 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 마인드 컨트롤을 그럼 내려와서 뭐 어떻게 했었어요? 저는 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 야구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그 정도로 못했다는 거는 저 능력보다는 멘탈 쪽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멘탈 쪽에서 진짜 야구를 할 수 없는 멘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멘탈을 잡는 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자에 대해서 계속 노력했던 것 같고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콜업된 이후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2호 홈런을 폭발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네.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도 이제 저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떨어진 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한국 가서 연락해봤어? 사실 인스타 그 DM으로 연락 드렸는데 보내고 나서 그 계정을 삭제하셨더라고요. 연락할 기회가 신수 지금 오늘 경기 있나? 전화 연결? 전화 연결까지? 어이, what's up? What's up, 형? What's up, man, bro?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네, 유니폼 입고 미팅 가야 돼요. 잠깐만. 야, 너 얘기밖에 안 해. 너 정말 존경한다는. 일단 나부터. 최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경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현준 선수가 지금 계속 롤모델이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서요. 네. 뭐 한 게 있나요? 아니, 박현준 선수 바꿔드릴게요. 그 박현준 선수가 이야기를 직접 해주세요. 볼륨 좀 오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고생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영상 통화 하는 거예요. 7, 8년 만인 것 같은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래 기억하지. 네. 대단하다 너도 그렇게 다 이겨내고 또 메이저리그 가고 트레이드 됐을 때 힘들었을 건데 또 거기서 또 잘하고 아 이게 대단하네. 진짜 선배님 영향이 컸습니다. 형의 모습을 딱 보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근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진짜 선배님 영향이 되게 엄청 컸습니다. 진짜. 아이고 네. 참. 그냥 뭐 힘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그지? 네, 근데 참 대단하다. 아닙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그리고 수창이 형 말 너무 많이 듣지. 아니 신수창 위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추인 선수? 수창이 형요? 네. 형 사랑해. 아 신세 오늘 경기 파이팅! 파이팅. 오늘 이렇게 형은 내가 빨리 끊는 게 좋죠. 아니 그 경기야 빨리 끊어. 형은 내가 빨리 끊어줘야 돼. 아니야. 아무튼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진짜 감사하네. 근데 진짜 다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항상 멋있는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선수에서. 멋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어. 추인 2호 선수. 홈런 이제 어, 근데 진짜 네. 멋있어. 네. 진짜. 2호 홈런. 그때 2호 홈런 쳤을 때 상황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네. 맞아. 일단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몸 상태도 그렇고 제가 그런 거 잘 알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맞다 보니까 또 홈런도 나온 거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딱 그 홈런 나오면서 그리고 시즌 3번째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홈런들이 나왔을 때 그게 좀 풀리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제 홈런을 한 개만 쳤을 경우에는 이제 저거 잘하면 운으로 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세 개가 나오고 계속 그거 말고도 장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확실히 팀한테도 그렇고 팬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조금은 포텐이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었죠. 그 좋은 점에서도 이제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팀한테 결국엔 도움이 된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가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45경기를 뛰었고 타율은 1할 9푼 5리 3개 홈런 14타점 16득점 이 성적표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21시즌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일단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한테는 큰 의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메이저리그를 데뷔를 했고 메이저리그에서 끝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을 건데 그 기회를 어떻게 제가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준비된 선수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수비에 있어서는 빅리그 레벨에서는 나의 수비가 어떻다 이런 개인적인 평가는 어땠었나요? 수비는 이제 하면 할수록 전 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수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만큼 결과도 많이 안 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에 집중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음에 이제 저가 더 좋은 수비수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올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수비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었나.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올 시즌 본인의 이 모습에 얼마나 좀 고생했다 나 스스로 어떻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가요? 보통 제 자신한테 좀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면서도 가끔은 이제 막 당근을 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많은 당근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반면에 또 저는 항상 이렇게 50대 50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내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팬그래프의 칼럼니스트 폴 스포러가 내년 피츠버그에서 폭발이 예상되는 선수로 박효준 선수를 꼽았습니다. 내년 시즌 본인도 참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일단은 올해도
분명 중요한 한 해였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한테는 내년이 제일 기대가 되는 한 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트레이드가 됐었고 트레이드 될 때 당시에 피츠버그는 이미 꼴등이 확정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트레이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그 올해만 쓰려고 저를 트레이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팀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내년도 이제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년 기회를 얼마나 잘 잡는지에 따라서 이제 정말 많이 바뀔 것 같고 그 내년도 이제 제가 자기 관리에 대해서 잘 못했다고 했었었는데 이제 시즌 초 때는 저는 항상 리틀 트라웃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초반에는 엄청 좋았었어요. 항상 좋았었는데 후반에 항상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보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채워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시즌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 나에게 땡땡땡이란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준에게 2021 시즌이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였던 한 해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학창 시절 때 너무 순조로웠었어요. 항상 이제 성장하면서 전혀 굴곡이 없는 이렇게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되게 우여곡절 많았었죠. 이제 미국 넘어와서 힘든 일도 겪어보고 야구한테도 발려보고 이런저런 것도 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인생 아직 26년째 살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큰 목표였었고 너무나 이루고 싶었던 목표였었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당연히 노력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운도 따랐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데뷔를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26년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박효준에게 애늙은이란? 갑자기?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 이거 지령 받고 왔는데. 애늙은이는 약간 조금 그게 뭐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얘기잖아요. 그쵸?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저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 되는 게 좀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 제가 직접 이렇게 말한 것도 좀 이상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 또래 친구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은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고 오히려 친구들 만날 때 더 장난치고 이랬던 게 저는 제 나이에 맞게 사는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어리면은 그냥 어린대로 살 수 있는 건데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애들은 좀 다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좀 성장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나도 좀 재밌게 놀고 싶다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생각이 좀 애늙은이가 됐다 보니까 조금 더 참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생각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하고 또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효준에게 메이저리거란? 와. 메이저리그란 진짜 말 그대로 꿈인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는 꿈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모두에게 꿈이 될 수 있는 얘기고 오히려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나는 꿈에서 지금 뛰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조차도 꿈이다, 난 꿈에서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도 느낀 게 있는데 진짜 최고의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무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야구라는 종목 안에서. 그래서 당연히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다시피 저한테는 꿈이 돼버렸죠. 메이저리그에서 제가 10년을 뛰든 15년을 뛰든 20년을 뛰든 저한테는 야구가 은퇴를 하더라도 저한테는 꿈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야구인의 꿈이니까 그쵸. 그건 진짜 꿈의 리그 맞지. 맞아요. 우리나라 KBO 리그도 빨리 최고의 리그가 돼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스토킹 이렇게 박효준 선수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이 프로그램이었을 수도 있는데 오프닝 때부터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이런 자리도 전 처음인데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두 분이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하면서도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와서 같이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뿌듯하네요. 네. 심창현 오늘 어떠셨어요?
나는 일단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곳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어떻게 야구인으로서는 굉장히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해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17만 5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박효준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리그에서 다시 만날 2022 시즌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박효준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